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날씨는 완연한 봄이 드디어 찾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날씨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러한 봄의 훈풍이 불어드나 안 불어드나 조금은 헷갈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잘 갔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약간은 주춤하면서 봄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은 2월의 고용보고서 그리고 8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경계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와 함께 간밤에 미증시도 혼조세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가고 있는 종목들 섹터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포스코케미칼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다는 기분 좋은 댓글을 봤습니다. 오늘 포스코케미칼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정말 부러운 마음과 함께 축하해드리는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테리님, 러브스기님 모두 안녕하세요. 그리고 퍼플하트님 정말로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눈팅 중이었다고. 퍼플하트님 항상 그래도 이 댓글에는 등장하지 않으셨더라도 진단쇼와 함께 해주셨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함께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CHD 러브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에 미나앵커님 영어 들으면서 출근 준비합니다. 진심으로 리스닝 공부되네요. 영어까지 완벽한 미나앵커.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도 아침이면은 혀가 뚱뚱해져서 제가 원하는 대로 발음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 러브님 같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욱더 꼼꼼하게 그리고 조금 더 혀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종목 진단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벨도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살련님 요즘에 출석률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렇게 항상 오신 다음에 또 자선 활동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련님께서 귀엽게 큐 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저희에게 또 2,000원을 기부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힘을 안 낼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에서는 며칠간 제가 좀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의견과는 다르게 주가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돌아온다, 이 복귀 소식 때문에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이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님이 2년 만에 복귀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게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저께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다 이렇게 양선을 뽑아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얘기 외에도 뭔가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모멘텀은 유럽 쪽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유럽 크론병,
뭐 대장염 학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1일부터 4일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램시마이스C의 글로벌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를 한 거죠. 자, 근데 뭐 이 크론병 같은 경우는 우리 가수 윤종신 씨가 앓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희귀병입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뚜렷한 치료제 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효과성이 입증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안정성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발견된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도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가 간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이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냐라는 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이 제약바이오 쪽의 경우는 어떤 시중에 돈이 많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주도주로 나서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쪽이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도 좀 있었고요.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어제까지 에코프로비엠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어제 뉴스들 보니까 뭐 삼성물산보다 시가총액이 커졌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 이쪽을 쫓아가기는 무섭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느끼시고 그러실 테니까 뭐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좀 순환매 도는 과정에서 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시장, 코스닥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했는데 이 시장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코스닥 시장 주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주봉상 보시게 되면 둘, 넷, 여섯, 여덟, 이번 주도 양선이 나고 있으니까 10개 연속 양선이 나고 있습니다. 저 코스닥 시장이 10개 이상 양선이 난 적이 없습니다. 2013년도 말에서 2014년도 초, 그때 있었던 장에서 주봉상 9개 양선이 났었는데 그게 가장 최장기간 양선이 났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물론 뭐 상승폭은 그때 1999년도 그때 코스닥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좋을 때가 있었죠. 지금 기준으로 뭐 2,900포인트를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뭐 한 번에 오를 때 많이 올라서 그렇지 양선이 이렇게 연속이 난 거, 주봉상 양선이 연속으로 난 거는 뭐 그때도 10개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의 수급들도 조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들 1,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자, 일간으로도 한번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제 기관 외국인들 다 같이 팔았죠. 오늘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 전날은 외국인들 뭐 2,400억 정도 샀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 뭐 한 2월 하순 정도 이때 들어서고 난 다음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이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조금 뭐 과열권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조정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니까 너무 이렇게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쫓아다니는 그런 매매는 좋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들, 그리고 기대감까지 얻고 있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들을 진단해 주시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를 듣는 동안에 또 다양한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셨는데, 심연희님 안녕하세요.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언제든 떠오를 때마다 진단쇼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또 언제든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시간이 나신다면 진단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코네네님 안녕하세요. 랄랄님 안녕하세요. 은희예술가의 아내님께서도 오늘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쫀쫀쫀쫀님도 와주셨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제롬양 파월님께서도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최근에는 댓글에 많이 나타나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러브쓰기님 너무 부럽습니다. 어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셨다고. 근데 정말 이 익절 타이밍 잡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손절을 하는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익절은 내가 정말로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 하는 나의 이런 욕심까지 짓누르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익절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처음으로 볼 종목은 SCHD 러브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중공업이고요. 10만 1,000원의 보유 비중은 7% 들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매수 시작했습니다. 20%까지 모아서 길게 가고 싶은데 괜찮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중공업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음봉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까지 매수 비중을 늘려서 길게 보유해보는 전략 괜찮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죠.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남는 장사입니다. 흔히, 시청자님들의 관심사가 그날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TV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데요. 자, 쫓아다니는 매매를 잘못하다 보면 굉장히 크게 당합니다. 자, 지금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아무도, 거의 누구도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남들이 전부 다 좋다 하고 관심을 다 가질 때, 그럴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조선사들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작년까지도요.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자,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조선 배를 수주할 때 골라가면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쪽이 향후에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이 조선소를 보시게 되면 물론 2015년도 이후에 조선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거기에 근로하던 근로자들이 다 떠나서 그렇겠지만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인력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뉴스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일거리가 많으니까 인력이 부족한 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반 선박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저가 수주, 저가 공세 이런 데 밀릴 수도 있겠지만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중국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이 LNG선 만들었는 거 그거
뭐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서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한참 수주되고 있는 것들은 LNG선들, 친환경 선박이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이 저 선박 배출 규제가 굉장히 지금 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LNG선이지만요. 이게 더 친환경으로 가면 메탄올 추진선도 있죠. 근데 이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은 만들 생각도 못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개발은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뭐 훨씬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독보적인 뭐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뭐 수소로 이렇게 다니는 뭐 이거는 뭐 좀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따놓은 일감들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없어 못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 AI를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용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모자라는데요. 이런 것들은 로봇을 이용해서 뭐 AI하고 로봇을 이용해서 그 로봇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봇 쪽들 뭐 스마트 선박, 스마트 건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다라면 인건비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걸 거예요. 뭐 근데 뭐 일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은 조금 좀 일거리가 많이 줄어드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뭐 지금 오늘 7% 매수를 하셨고요. 한 20%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 가시면서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중장기로 이렇게 들고 가는 전략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이 20%까지 모아서 길게 보유해보는 전략 괜찮은가요? 이 부분이 질문이었는데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마음을 먹으신 대로 쭉 보유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끌어모으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독하구마님. 맞아요. 버티고 버텨. 여러분, 이건 앵커, 그리고 유창호 앵커가 이번에 발매를 한 음원입니다. 버티고 버텨라는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인데, 우리 고독하구마님께서는 들어보셨나봐요. 네, 오늘도 함께 버티고 버텨 들으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버텨보고, 함께 이 일하는 근무 시간도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황금마루님 안녕하세요. 카키님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제가 저 KT를 말이죠. 네. 34,000원에 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샀죠. 좋은 줄 알고.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리포트인가 거 보니까 또 어수선도 하고 그래서. 네. 지금 이거를 언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 시점에서 좀 더 사가지고. 네. 이렇게 단가를 좀 이렇게 낮춰가지고서 좀 이렇게 어떻게 손실을 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KT 언제 매도하면 될지와 함께 지금 조금 더 물타보는 전략 괜찮은지 네네네, 두 가지 그렇죠.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KT를 들고 와 주셨는데요. 평 단가가 34,000원인 만큼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자님이 외국인의 수급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도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증권가 리포트도 살펴보신 만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신 것 같거든요. 이 KT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해보면 좋을지와 함께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는 전략 괜찮은지도 평가해 주세요.
예, 이 통신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몇몇 그런 기간 산업들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지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통신주 같은 경우는 49%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좀 그래서 외국인들은 과거에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거의 맥심까지 거의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서 조금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뭐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는 특별한 그런 모멘텀은 아닐 것 같고요. 과거부터 계속 그래 왔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죠. 오늘 오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이 KT 뭐 신임 CEO 선정이 있는데요. 자, 뭐 이 부분들도 뭐 시장에서 조금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 주가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벌써 20%를 보유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20%씩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T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통신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잘 안 움직여요. 굉장히 뭐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뭐 단기간에 지금 좀 하락폭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뭐 그런 시점도 되긴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KT의 대표적인 매력은 배당 부분들을 좀 들 수가 있죠. 자, 이 KT나 뭐 통신사들 이런 쪽들은 지금 아주 부각되는 성장성이 없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꼬박꼬박 이렇게 돈은 버는 그런 기업이 이 통신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 생기기 전까지는, 물론 뭐 향후에는 뭐 AI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이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서 조금 상당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바로 이렇게 작용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 KT나 통신주들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자, 이 KT의 경우에도 보시면 2021년도 결산기에 뭐 1년간 연간 배당이 1,910원 정도였었네요. 자, 뭐 지금 3만 원대면 이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배당 수익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계속 좀 이렇게 들고 가시면서 그 배당에 대한 매력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길게 좀 들고 가시다가 매수하신 가격보다 손해보고 팔기는 또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뭐 시간이 지나면 배당으로도 이 손실 보신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뭐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요. 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KT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간 투자를 해보시면서 KT의 가장 큰 매력이 배당이다 보니까 배당을 노리면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보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적인 통신사이자 배당 매력을 갖고 있는 배당 종목 KT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 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해서 막 리서치를 해보는데 배송 로봇을 또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운 날에 캠핑장에서 피자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추워도 치즈가 계속해서 녹아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 부분 그래도 재밌는 소식 중에 하나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세워주신 대로 시간 투자해 보시면서 배당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KT와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댓글을 보는데 라라라 SY님 KG케미칼 들고 와주셨는데 KG케미칼이라는 종목명과 함께 평단가, 보유비중, 고민과 함께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비중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랄랄님께서 보내주신 KG스틸이고요. 9,112원에 10%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사자마자 물렸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단기 목표가로 1,200원 보는데 오늘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KG스틸, 이 철강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5%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기 목표가로 1,200원 괜찮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를 점쟁이로 만드시네요. 자, 뭐 오늘 가능할까? 그냥 홀이냐 짝이냐 이 얘기를 하려면 오늘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KG스틸 같은 경우는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기서 좀 강하게 뻗었다가 좀 이렇게 밀린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음선 맞을 때도 꽤 좀 세게 맞았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있습니다. 자, 이날 2월 20일 날 오르면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 다음에 여기 21일, 22일 음선이 나면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좀 올라오면, 내가 판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 시장 자체도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KG스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일단, 그냥 조금 단기적인 그런 관점, 중장기로 이렇게 안 보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좀, 이거를, 오늘 내에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그런 모습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양선을 뽑으면서 22평선에서 조금, 하향 돌파를 했다가 120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그랬다가 22평선을 재차 돌파하고 거기서 지지받고,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늘어나면서 양선을 좀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일단, 좀 10,000원대 좀 넘어 구간까지, 그런 구간까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일단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신다라면 목표하신 가격대 그 근처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요. 조금 그냥 들고 기다려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G스틸은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보면서 보유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꼭 오늘로 한정 짓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보유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밑에 브레이킹 뉴스라고 속보가 하나 떴네요.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 내가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미국 연준에서 어떠한 스텝을 밟게 될지 이 부분일 테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어떠한 스텝을 밟게 되는지 또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부자왕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요. 붉은 양봉님께서 보내주신 인선 ENT입니다.
11,000원에 보유 비중은 10%인데요. 작년 여름에 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평 단가를 낮춘다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오늘 9,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소폭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 단가를 낮춘다면 원금 회복 플러스 알파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인선 ENT. 제가 들어가 보니까, 덩치는 좀 있어요. 4,300억 시총이 되고, 자본금이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요즘 뭐 좋은 얘기는 좀 나와요. 폐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 자회사 인선 모터스가 있는데요. 미래 전략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 요즘 폐 배터리 관련주가 대세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죠. 일단 선정은 잘했는데 매수 가격이 조금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 10%잖아요. 비중 10%니까 큰맘 먹고 비중 한 15%, 20%까지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딱 말씀드리고, 부정의 시각에서는 동 종목으로서는 지금은 매수 관점이지 손절가는 필요 없다.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캔들이 모두 모여 있잖아요. 캔들이 모인 이평선에 수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미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준비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거래가 이제 실리는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가 이번 달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성질이 빠른 양반들은 이미 들어가서 9,500원대 그 10,000원 밑에 들어갔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 보면 요 대량 거래 실린 이 자리가 9,920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조금 비중을 더 샀어도 됐고, 지금 비중을 사야 되는 시점이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봉에 들어가 봐도 이런 종목 찾기 힘들어요. 저쪽 앞에 보면은 여기가 15,000원이에요, 그죠?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미끄러졌으니까 장당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매수 관점에 주소 바구니에 지금 담아놔야 되니까요. 저점은 7,870원 지난번에 찍었으니까 거기는 의미가 없고,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딱 보고 있는데,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이나 모든 모습이 하향 추세대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대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봐도 그렇고 거래량도 바닥치고 슬슬슬 조금씩 살아나는, 봄이 오면서 이제 경칩 지났으니까 깨구리가 이제 몸 풀러 나오는 것처럼요. 똑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36선과 121선과 241선, 이 긴 꼬리 달린 부분 다 넘어갑니다. 지금 사게 되면은 비중 5%, 10%에서 20% 채워놓게 되면 평균 단가도 많이 낮춰지지만은 빨리 빠져날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거고. 저는 동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15,000원 이상까지는 단기로 보다 좋고요. 단기로 한 15,000원.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 지금 9,000원, 9,300원, 9,290원이니까 요 가격대에 딱 사게 되면은 충분히 15,000원 이상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실적이 또 지금 3월이니까 4월, 5월경에 또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드리겠지만 매수가 11,000원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보고요. 단기, 중기적으로는 지금 매수 관점이니까 저는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직전 저점이 7,870원 찍었으니까 그 자리 오거든 적극 매수 관점이고, 지금은 잘 보유하면서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가져가자. 6개월 이상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인선 ENT는 6개월 이상 보유해보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매수 관점이고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평 단가를 낮춰놨다면 1,500원 그리고 11,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의견 드린 만큼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선 ENT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이 댓글창에 핫한 게 장대와 양봉, 이 장대 양봉 이건 앵커 그리고 유창호 앵커가 발매한 버티고 버텨 노래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고독하고마님이 저도 음원을 하나 발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남겨주셨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은서앵커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남기긴 했는데 저희의 그룹명은 만약에 한다면 매와 비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앨범명은 아까 추천을 해주신 대로 매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신면희님께서 보내주신 상하프론테크고요. 32,65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아직은 수익 중인데 어제 어마무시한 음봉이 나와서 고민입니다. 이거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상하프론테크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제 음봉이 길게 뽑아져 나왔는데 이 상하프론테크는 이걸 우려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자, 상하프론테크 요즘 뭐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대세인데요. 네,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전문가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하는 동안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테리님 또 한 번 이렇게 저의 혈압을 다시 올리는 발언을 남겨주셨네요. 테리님은 안 돼요. 저는 이럴 수 없어요. 매와 비둘기로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리고 고독하구마님,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괜한 음반을 괜히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부장 전문가님 다시 한번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상하프론테크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인데요. 소재 관련해서는 동사가 상당히 앞서가는 기술을 이미 인정받고 있고요. 주가도 그런 면에서 좀 과평가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슬슬 움직일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으네요. 그 재무 상태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본금이 80억 대니까 그동안에 뭐 이익 낸 걸로 해서 잉여금 쌓아놓은 게 유보금이 2200%가 넘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아직은 좀 작아요. 6% 많아야 영업이익률 한 9% 정도 나오는데 한 두 자리 숫자까지 나와줘야 주가가 막 홀홀 날아다니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이번에 지금 가격대가 32,650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대로 저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월봉에서 보면은 지금 이 차트가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7만원 고점이 보이고 최고가가 보이잖아요. 일단 여기가 최고가인데 그때부터는 계속 음봉만 보인다 이거죠.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빨간 양봉이 좀 보여요. 일단 주식은 월봉이나 연간봉으로 봐서 빨간 양봉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들어와서 월봉이 새빨가면 주봉도 거의 뭐 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뭐 긴 꼬리가 달 수 있긴 한데 주봉과 월봉에서 보면은 편안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2,650원의 비중 30%면 승부를 걸라고 딱 종목을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자동차 배터리 관련해서 중대형 2차 전지 부품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기술적으로 수급 상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월봉에서도 주봉에서도 일봉에서도 모든 그림이 상방향이거든요. 근데 왜 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장대 음봉이 나왔냐? 여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대 음봉이 나왔어도 이게 사는 게 있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도요. 윗꼬리가 달리거나 아랫꼬리가 달리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이 사는 거긴 한데 너무 세게 올라가지고 주가가 좀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해머형이거든요. 망치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샀다고 보는 입장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은 비중 30%니까 무슨 뭐 단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 성격상 보면 비중 확 실어놨기 때문에 또 업종이 제일 잘 나가는 업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가져가는 측면에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저쪽 위에 머리 이고 있는 자리가 보이는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4만 5천 원부터 쫙 쌓여있는데요. 7만 원 5천원까지 쌓여있는데
일단은 이 매물 공백이 좀 있어요. 지금 이 자리부터는 매물 공백을 차례차례 종복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보다는 중기 목표로 4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기 목표 4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혹시나 또 뭐 주가가 주식 갖고 있지 않는 분도 있고 차트를 보고 또 겁먹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자리고, 주봉이 10%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도 보통 보면 주가 올라가기 전에 눌러줍니다. 눌러주는 것은 개미가 할 수도 없고 누가 하겠어요? 시장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주로 많이 하고, 또 큰손 역할을 조금 폼 잡으려는 기관도 하는데요. 동종목이 매집이 이미 끝난 것 같고요. 기술이 이미 들어가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거래가 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시세가 쭉 뽑아내거든요. 과거 돌아가서 봐도 시세가 낮던 자리에 보면은 거래도 많이 실리지만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주봉에서는 36선을 돌파할 때 36주선이니까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조금 앞에서 봤지만 지금 보면 이게 무너졌다가 그 55,000원에 36선을 무너뜨렸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빠졌다가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45,000원 제시해드리고, 일봉으로 치면은 돌아와서 이제 중요한 게 60선이니까요. 60선, 120선, 240선, 뭐 300 쭉 있을 텐데, 일단은 36선에 이 32,000원과 240선이 골든 크로스 한 자리잖아요. 그까지는 하방이 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이 하나 둘 정도에서 딱 마무리하고 바로 옆구리에 갖다 붙인 장대양봉이 나온다면 이 시세가 쭉 뽑아 나오거든요. 지금은 보유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돌파갭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량거래 실렸고 이 친구를 믿겠습니다. 저는 이 대량거래 실현한 친구가 큰 손이겠죠. 그죠? 부장보다는 힘이 있는, 뭔가 우리가 모르지만은 조금 큰 손이 큰 자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재료를 모르더라도 이미 매집이 된 거는 분명히 우리보다 정보와 덩치도 좀 큰 친구라고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설사 요 돌파갭 자리를 메워준다 하더라도 매수지 겁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나 주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매수 관점에 그 32,000원까지 최대한 땡겨서 기다렸다가 오면 사도 좋은데 안 줄을 수가 있어요. 너무 째리다 보면 안 오거든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유 의견 제시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길게 보시라.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보유 의견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도 4만 원 후반대, 중후반대로 제시를 해주신 만큼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잘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상하프론테크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한 30분 전에 기사가 한 가지 보도가 됐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 클럽 토론회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바닥을 찍는 시기로는 상반기에 1.1%, 하반기에는 2% 성장을 전망을 한다면서 점진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 목표 물가 수렴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짚어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로 간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한 만큼 이 인플레이션 수치 함께 살펴보시면서 금리의 향방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한미반도체요. 네. 15,000원 20%요? 네, 15,000원에 20%면 오늘 그래도 네.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네네. 네, 수익 보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언제 매도 시점이요? 매수 시점이요? 매도. 매도 시점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한미 반도체고요. 평단가가 15,000원이고 보유 비중은 20%인데 오늘은 16,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했다가 수익이 더 난다면 그때 팔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종목 선정을 참 잘하셨네요. 그죠? 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 들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일단 목표가를 좀 높게 드리면 길게 가져갈 것 같고 또 너무 타이트하게 드리면 빨리 또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20%라면은 적당합니다. 네, 비중 20% 정도면 지금 시점에서는 딱 적당하고 일단은 좀 키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수익이 났는데 한 10% 먹고 달랑 나와버리면 주가 팔고 나면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속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갖고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사실은 반도체 업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좋지 않기 때문에 바닥치고 올라온다면 선행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앞서가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매일 제가 반도체 스팟 가격 체크해 보는데 오르지도 않아요. D램 가격, 낸드 프리스 가격 매일 빠지거나 보합이거나 눈만 뜨면 빠지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이 종목은 당장은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에서는 과거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좀 업황이 개선되거나 또 미중 갈등이 좀 진행되고 있긴 한데 조금 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리오프닝의 효과가 좀 나온다면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기술이 문제죠. 수급에서. 저는 이 종목은 일봉으로 봐서는 수익을 키우는 자리고요. 네, 월봉으로 들어가 봐도 편안하잖아요. 저 위에 4만 원 고점 이후부터는 쭉 빠졌는데요. 3만 5천 원에서 이 정도 빠지려고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주기 전에 이렇게 빠질 일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주가 희석 요건이 이미 끝난 것 같고 월봉과 주봉, 일봉 모든 차트가 상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먹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는 이미 이 수급에서 매수 관점에서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안 사도 누군가가 다 샀고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주봉으로는 이제 240주선이 돌파되기 직전이에요. 여기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생해선 자리가 요런 자리니까 11,000원이라든가 그죠? 14,000-15,000원 올라올 때 고생해서 올렸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여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눌러줬긴 했는데 눌림목을 행보로 다 커버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길게 가져가야 돼요. 과거에도 이 종목은 한번 오르면 1년씩 1년 6개월씩 주구장창 올랐거든요. 그런 화려한 경력도 있고 지금 봐서는 동사는 그렇게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D램 가격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전방에서 겪는 문제지 동사의 실적은 크게 무리 없다 저는 보고요. 일단은 수익을 키우세요. 일봉으로서는 요 자리까지는 큰 매물은 없어요. 19,000원까지는 열려 있고요. 일봉은 이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크게 매물벽은 없다 보는데 월봉에서 보니까요. 여기 2만 원 고점 여기 마주보는 봉인데 이런 자리에서마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음봉을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 뭐 엄청난 거래가 한번 들어와야 된다고 좀 아직 그런 거래량은 없어요. 매수 관점이죠. 누가 사느냐를 봤더니 기관이 많이 삽니다. 개인들보다는 기관이 많이 사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사는 거는 개미들이 지쳐가지고 팔고 팔던 거를 계속 모아서 끌어모아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누가 들어왔냐면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개미가 사는 것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종목의 매수 주체는 기관이고 간간히 외국인이 들어와서 같이 사주니까 힘을 낼 때가 됐다. 그래서 목표가를 저 멀리 일봉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 2만 원대나 2만 5천 원대까지는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챙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챙길 수 있잖아요. 10%니까. 입조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키우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3개월 후에 4월과 5월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물어보시고요. 지금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수익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는 게 좋고 손절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미 수익이 났는데 손절가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죠? 잘 보유하시면 수익 많이 내세요. 축하합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지금 섣부르게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봄까지는 보유를 해보면서 수익을 더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한미 반도체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NC소프트고요. 평단가는 47만 6천 원에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이 NC소프트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NC소프트가 이 47만 원 부근에서 47만 원 부근까지는 횡보를 하다가 그때부터 쭉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다시 한번 반등하나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뱉어내고 있는 아쉬운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게임 관련 종목들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은데요. NC소프트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게임주들이 사실 옛날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수익을 내거나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시세 주도하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실적 2월 8일 날에 공시한 거 봤을 때는 실적은 양호해요. 지천년도 비해서는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다 늘어나고 시장 가이던스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주가는 좀 답답하죠. P2E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NFT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게임주들은 중국에서 뭔가 좀 괄목할 만한 성장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렇게 쉽게 문호를 개방해 주지는 않거든요. 비단위 장사 왕서방대로 이렇게 쉽게 자기네들 이익을 줄 리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 같은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 코로나도 겪어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지만 그런대로 꾸준하게 수익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동종목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월봉에서나 여기 거래가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지금 하향 채널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추세가 확 바뀌려고 그러면 월봉에서 빨간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대량 거래가 실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는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거죠. 이 종목은 실적 문제가 아니라 수급 문제,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이 아래쪽 라인이 약해요. 지지기반도 약하고 떨어지면 받쳐줘야 되는데 모든 지표가 하방을 그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 40만 원이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만 6천 원이니까요. 아마 요런 자리에 산 게 아닌가 싶으네요. 요 자리. 그러면 작년 11월경에 한번 바짝 올랐으니까 이때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고점이 계속 매물 압박에 견디지를 못한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모든 이평성들이 일봉에서는 그죠? 수렴의 과정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본인쯤에도 하단 부분에 딱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터지면 쭉 빠지겠지만 저가 매수 이제 간간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적극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직전의 저점이 40만 원대니까요. 이 40만 원을 지지 못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만 원을 지지 못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지지되고 지지한다면 아마 그 매수가 근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48만 원에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매물벽이 있어요. 요걸 어떻게 잘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거 소화해내고 나면 주봉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주봉에서 보시면은 그 50만 원부터 해서 한 52만 원대까지는 매물이 제일 많은 자리예요. 그거를 소화해내는 거 보고 들어갔으면 편안할 텐데 일단 30만 원이나 40만 원에 산 친구들이 한 20%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좀 챙긴 자리이기 때문에 이 행복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에너지가 힘을 잃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드리고 주도주가 아니니까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서 나오면 좋은데 이 비중이 지금 30%예요. 쉽게 손절하고 나오라 하는 말씀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이 비중 30%면 단기가 아닌 중기 투자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충분히 48만 원이나 50만 원 언저리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리오프닝 효과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말씀드리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간다면 지금은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교체해서 간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2차 전지 배터리나 그쪽에서 승부를 거는 게 낫지 않겠는가. 비중을 조금씩 한 10%나 15% 정도 좀 줄여서 옮겨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걸 승부하겠다 그러면 보유하는 게 좋고 40만 원의 지지업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개인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서 NC소프트를 들고 와주셨는데요. 우선 빵 뜨기 위해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한번 크게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주가가 40만 원을 깨트린다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을 들고 와주셔서 또 못 받아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진단쇼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